정의는 영식이 정숙과 러닝한 일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요. 영식은 정희를 안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희는 영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상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영식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정희는 정말로 영식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없애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 속에 머물기 위해서 러닝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희의 영식을 들들 볶고 정숙을 소환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희의 마음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정희와 영식 관계를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인생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희님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솔로 나라에서의 그 몇박 며칠을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왜 정숙이랑 러닝합니까? 라고 영식을 이제 쏘아붙이거나 러닝 이슈로 계속해서 물고들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정희님은 알면서 반복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 문제는요, 정희님과 영식님 혹은 정수님과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 러닝 할 수 있지, 러닝하지. 그리고 어쨌든 영식님도 정수님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알아볼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정숙님이 이순이는 아니야. 정말 정숙에게 마음이 갔다면 영식도 정희와 데이트를 할 때 느껴졌을 거예요. 뭔가 더 이상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뭔가 지금 마음이 틀었네? 라고 그때 가서 느끼면 될 걸 미리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서 탈곡기 마냥 들들들들 이제 볶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즉 어쩌면 정희님은 영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애정을 가져왔던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그 어떤 패턴을 또다시 꺼내놓은 건 아닐까요? 즉 정희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정숙과의 러닝 데이트는 그거는 정희 속에 마음에 흔들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혹은 계기로만 작용을 했을 뿐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저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녀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영식이라든가 데이트 장면을 신경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위해서 영식 앞에서 계속해서 정숙을 소환하는 게 아닐까요? 정희는 막상 영식이 아니야, 난 당신이 1순위고 난 당신이 좋고 난 그렇게 뭐 글쎄 정희님이 2순위긴 하지만 틀 생각은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영식이 오히려 그런 정희의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그 순간, 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면서 정희가 역으로 영식에게 불안을 확 키워버려요. 오히려 상처를 나한테 확신을 줘. 너는 나한테 확신 안 줘. 물론 이제 속마음은 정숙과 관계를 이제 정리해주길 바라지만 막상 이번에는 또 영식을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마치 그녀의 행동을 보면 나는 지금 상철이 더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영식이 오히려 정숙이랑 뭔가 더 썸씽이 일어나길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더 많이 풍긴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영식이 붙잡고 대화를 했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만약 여기 있는 순자라면 거의 아싸 하면서 경수를 이제 딱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제 경수의 마음을 구워 삶아서 더 이상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역설적으로 정희는 관계가 잘 되는 순간 영식이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확 밀어버리고, 또 반대로 영식이 하면서 또 러닝 데이트를 하는 순간 또 막 질투하면서 난리를 쳐요. 옆에서 이제 옥순이 또 살살살 긁어주고, 야 둘이 저렇게 러닝하는 거 보면 진짜 러닝복 다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말 하면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면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정희님을 나쁘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안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불안해지는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정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영식을 들볶는 게 아니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즉 그녀는 불안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탐정님들이 정희가 불안해지고 싶어서 한다는 저희 설명을 듣고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일부러 불안해지고 싶어 하냐고, 그냥 영식이 좋아서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나는 불안해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확인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질문만 계속 정희가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 좋아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혹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순간 사실 그 질문은요, 안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불안을 다시 되살리고 영식과의 다툼을, 한따까리를 반복하게 되는 질문이 됩니다. 또 저희 설명 듣고 질문하시겠죠. 정희가 그럼 비합리적이라는 겁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희는 영식이 정숙한테 가려고 정숙이랑 러닝 데이트 한다는 말에 지금 부들부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영식은 그냥 정숙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정도이지 갑자기 정숙이 마음이 드네요, 뭔가 정희를 밀어낼 정도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인터뷰 때 했던 그 영식이 했던 말들 잘 들어보면 그냥 한번
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오히려 영식은 이번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화 후원부에서도 오히려 좋게 봤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라고 지금 영식은 오히려 정희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희 혼자서 부들부들 하면서 러닝 데이트를 본인이 붙잡고 있다니까? 그렇게 러닝을 하고 싶으면 다음에는 나랑 같이 해요. 우리 정숙님 빼고 나랑 같이 뛰고 그 다음 정숙이를 하던가 뭐 알아서 하시고 라고 하면 끝날 일을 본인은 끝까지 러닝을 안 해요. 그냥 같이 뛰면 되지 않나? 아니면 같이 아침에 산책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정희는 이제 걷고 영식은 뛰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숙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영식의 마음속에 정의가 마음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따까리 하면서 영식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한번 얘기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팔짱 탁 끼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정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순자 완전히 반대죠. 영숙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도 직진을 해요. 계속해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한다고. 근데 정의는 자꾸 다 잡은 듯한 고기를 자꾸 놔주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가 불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해지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겠죠.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뭐 좋아요. 그럼 왜 정의는 불안해야 한다는 겁니까? 왜 불안해지고 싶어서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상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괴로운데도 이상하게 계속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처받기 싫다면서 계속 상처받을 질문을 하고요.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계속 불안의 장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불안이 무언가를 정의로 하여금 향유, 즉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식이 정의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그냥 정숙 별거 아닌데 좋은 사람이야.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연애하는 건 다른 건지 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정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향유하고 있는 그 불안을 뺐냐고 더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역설적으로 영식은 정의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인데 영식이라는 사람이 사람 되면 괜찮다 보니까 불안을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정의는 이제 반발하는 거죠.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몰아붙이고 아니야 너 지금 정숙이랑 뭐 되고 있는 거지 장난해? 이제 언성을 높이고 지금처럼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런 게 아닐까요? 동시에 불안이 정의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눈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리 매를 맞는 효과가 있겠죠. 시험을 보기 전에 나 시험 잘 못 볼 거야. 실패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미리 불안해함으로써 그 실패에 대한 충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도 어쩌면 영식과의 관계가 잘 안 될 걸 대비를 해서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서 미리 매를 맞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어쩌면 가장 익숙한 감정이 정의에게 있어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안해 하니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익숙한 그것을 향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이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니면 정의는 관계의 끝을 여러 번 맞이한 케이스지 않겠습니까? 뭐 3년 연애하고 헤어지고 5년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 모든 관계는 결국 끝난다는 걸 어렴풋이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그 끝을 내지 않기 위해서 너가 뭐 좀 해봐 빨리 해봐 영식을 이제 들들들 볶음으로써 꼭 정숙 때문이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관계라는 거는 결국 회자 정리 거자 필발이라는 말처럼 깨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정희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영식이 그것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니까 정숙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영식을 이제 들들들 볶으면서 그 불안을 희석시키려고 없애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정의는요 불안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정의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 마음이 바뀌었어 안녕 하면서 가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력해지거든요. 어쩌면 정의는 미리 불안해함으로써 불안을 유지함으로써 그 어쩔 수 없음 앞에서 본인의 그 어떤 무력함을 다루기 위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녀는 너무 많이 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불안에 휩싸이고 미리 이제 매를 맞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제 루트로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든 현재까지 저는 정의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영식과 이런 식으로 계속 들를 뽑고 한다기보다 불안해지기 위해서 혹은 불안이 그녀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이 더 깔끔한 설명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요. 그러나 무의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의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계산적이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희가 일부러 이제 영식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영식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희님의 실제 과거를 단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하나의 관계 패턴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답해지지 않은, 충분히 견뎌야 되는데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억압했던, 고통스럽게 외면했던 그 경험들이 정희님의 마음속에 맺혀있다가 그것이 어느 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영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빵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시 그때의 그 경험을 이제 복원하고 다시 경험함으로써 내가 옛날에 걸려 넘었던 그 경험을 다시 제대로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정희가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의 실체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저의 설명이 맞다면요, 정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은 정말 불안할 만하기 때문에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이 불안이 정희의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무럭무럭 커져가지고 그 불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즉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영식과 정희의 관계에서 정숙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상처는 또 왜 들어오는 거예요?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를 파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상철이 더 마음에 든다, 상철이 나한테 감정을 더 표현한다. 그 영식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신의 관계고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알아서 결정하고, 지금은 우리 둘이 있잖아. 우리 둘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정숙 얘기는 왜 하는 거고 상철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제 고민 끝에 정의는 이제 상철한테 틀기로 했고, 영식은 뭐 정숙한테 튼다고 해보자. 좋아.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했어. 통보했어. 그럼 끝 아닌가? 왜 그 과정까지 고민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슬프겠지. 너도 슬프겠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왜 거기까지 불안해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해? 라고 영식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즉 어느 순간 이 관계는요, 경계가 사라져 있어요. 정의의 불안은 무럭무럭 자라갖고 어느 순간 어디까지 번져야 될지 감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해야 할 것과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 진짜 불안해야 하는 것과 가짜 불안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 잠식이 되어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서로 알아볼 시간에 정숙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마라톤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상철 얘기는 하고 있고 제3자 이야기로 덮여버린 겁니다. 그 불안을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는요, 정희한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경계를 세워야 될지 말이죠. 정말 불안해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을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흐려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불안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정희의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와 정숙과의 관계는 나와 정숙과의 관계지 당신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마찬가지로 나도 상철과 당신 간의 관계는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 난 당신이 좋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마음에 들고 좋아 라고 하면 끝날 문제예요. 어쩌면 정의는 이 모든 불안을 지속하는 것이 불안 그 자체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 불안을 제어해주길 바라는, 끝내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군가가 경계를 세워주길 바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이번 정의가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중들이나 다른 출연진들 앞에서 왜 흥흥 하고 울고 난리를 치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불안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도 은근슬쩍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여줘도 되는 모습과 자제해야 되는 모습도 섞여버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나는 이제 상처받았어 라는 이제 논리하에 다 뭉개져 버린 거죠. 영식이 이제 경계를 세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영식이 그럼 심의 치료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또 영식이 너무 큰 질문 지우는 건 아닌가요? 정의의 인생은 정의의 인생이고 영식의 인생은 영식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영식이 정의의 불안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경계는 좀 세워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냥 정숙 얘기는 정숙 얘기고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앞으로 또 데이트 나가서 뭐 할지 이 정도의 선긋기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가 반복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 정의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탐정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상철은 정의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진짜 허감입니까? 아니면 영식을 질투하기 위해서 도구로 쓴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상철은요, 정희에게 실제 선택지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중간에 정희와 상철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실제로 정희도 그렇고
뭔가 그 이상으로 상철에게 따라 접근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또한 상철이 초반부에 옥순에게 직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되게 신사답고 얘기도 잘한다라고 또 정희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실제 선택지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상철을 이용했다고만은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영식 앞에서 자신의 불안을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보이긴 했지만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에 대한 감정은 이제 정리가 되고 정말 깊은 곳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영식을 대신해 선택할 것 같진 않은, 즉 영식과의 관계에서는 나도 너만 바라보는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나를 봐주는 남자로서의 위치가 상철이 정희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좌표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덤벼든 것 같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근데 선택하는 건 좀 애매해. 근데 또 여기 이제 영식과의 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철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용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상철은 애매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비록 정희님이 의도적으로 상철님을 이용한 것 같진 않지만요. 상철님은 영식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소환된 셈이죠.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희가 영식을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불안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냐. 알쏭달쏭하다 매니아의 설명이. 저는 이제 정희님이 영식을 안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거겠죠. 다만 문제는 그 불안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어느 순간 좋아함보다 불안이 압도되는 것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정희와 영식의 문제는 단순히 정숙과 러닝을 했느냐 같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면 정희의 불안이 둘만의 관계 안에 계속 제3자를 소환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정숙이 들어오고 상철이 들어오고 러닝이 들어오면서 정작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질문은 그렇게 확인하고 안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다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좋아해가 아니라 너 사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순간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시험이 돼버리죠. 그렇게 이번 정희의 장면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불안이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안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 불안이 만든 압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인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